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공약 이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출직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이 출마했을 당시에 약속했던 것을 공직에 취임한 이후에 어느 정도 이행했느냐, 이거를 측정하는 결과인데요. 그런데 이 공약 이행률은 공직자 스스로가 평가하는 것과 또 다른 존재가 평가하는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 공약 이행률의 차이가 자신이 측정한 것과 다른 기관 혹은 정당이 측정하는 것 사이에 무려 7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듯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상대에게는 엄격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대선 후보들은 이런 공약들을 문자 그대로 남발하고 있습니다. 남발이라고 하는 이유는 보수 진보 막론하고 대선 후보들이 공약의 현실화 여부는 일단 2차로 미뤄두고 국민들 마음에 드는 공상과학적인 말만 내지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대선 이후에도 누가 대권을 잡든 또다시 공약 이행률을 두고 말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공약에 관심을 둘 이유가 있을까요? 공약이 그 후보자의 진실성을 드러낼 때 유권자들은 비로소 옥석을 가릴 수 있을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건설 관련 업체 정보들은 더하고 직거래니까 중간 마진은 빼고 매출을 곱하면 이거 결국 플러스네. 아무리 계산해도 건설 플러스. 견적부터 계약까지 건설산업 직거래 장터 건설 플러스. 건설 플러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우리가 흔히 약자로 ICBM이라고 부르는 이 엔진 실험 장면을 공개를 했는데, 북한이 곧 ICBM 시험 발사를 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그 한중일 방문, 그리고 그 대북 강경 입장을 이제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그 한미연합 훈련이 이제 좀 벌어지고 있고요. 독수리 훈련이 좀 진행 중에 있고, 또 그 키 리저브 훈련도 예.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군의 그 핵심 전략 무기가 이제 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맞춰서 북한이 이제 그 실력 행사에 나선 셈인데, 북한 조선중앙통신 어제 그 서해 유성 발사장, 여기는 이제 그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동창리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소개를. 동창리.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 고출력 엔진 그 지상 분출 시험을 이제 했다고 밝혔는데, 이 사진 속 그 엔진과 시험 장치의 모습은 지난해 9월 20일 북한이 공개했던 이 신형 그 정주위성 그 운반 로켓용 이 고출력 그 엔진 그 지상 분출 시험과 좀 상당히 좀 유사했습니다. 북한은 이제 이 발사 장면을 놓고 이 터빈 펌프 장치의 그 성능을 검증했다고 이제 밝히기도 했는데, 이는 이번 시험에도 역시 그 액체 연료가 사용된 것 아니냐, 이런 추정을 좀 낳고 있기도 하죠. 예, 근데 있잖아요. 그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갔을 때는 굉장히 그 강경 발언을 많이 했는데, 막상 그 중국에 딱 가니까, 예? 이게 뭐 좋은 말로 하면 신중하고 좀 다른 표현을 한다면 너무 조용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전 미 국무장관들의 행보를 보면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를 가든 근데 수위는 비슷했죠, 사실. 수위는 비슷했고 좀 앞뒤가 좀 다르지 않은 그렇죠. 이런 네. 면모를 보여줬는데 이 틸러슨 신임 미 국무장관의 모습은 조금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뭐 과거 20년간 뭐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 전략적인 인내 정책은 이제 끝났다.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 상당히 좀 강경 발언을 쏟아냈죠. 그리고 모든 옵션을 다 올려놓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중국의 그 사드 보복에 대해서도 그 부적절하다. 우려스럽다. 이러면서 그 한미가 같이 공동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이제 상당히 직접적인 직설적인 표현을 좀 쓰기도 했는데 그러나 그 중국에서 그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진 기자회견 때에는 미중은 현재 그 한반도 긴장이 상당히 그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데 공감한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더 나은 길과 다른 미래를 선택하도록 협력하기로 한 결의를 새로 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사드 관련 발언은 아예 뭐 하지 않았고요. 이에 대해서 그 이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오히려 이 북핵 문제는 본질적으로 미북 간의 모순이다. 북핵 문제가 지금에 이르게 된 그 근본 원인은 육자회담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이제 공세를 좀 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 틸러슨 미 국무장관 좀 앞뒤가 다른 좀 행보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을 좀 사고 있죠. 이 강대국 센 데 가서 센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지금 갑자기 주목받는 인물이 주말에 한 분 더 생겼는데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이죠. 이 홍석현 회장 변수가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홍석현 전 회장이 갑자기 사표를 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변수 네. 더해서 이제 그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변수가 좀 새롭게 나왔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홍석현 그 중앙일보 JTBC 회장 지난 19일 돌연 이제 그 사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근 몇 개월 탄핵 정국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오랜 고민 끝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목이 좀 의미심장하죠. 글쎄요. 네, 이래서 이제 직접 출마설, 제3지대 그 합류설, 킹메이커가 되느냐 아니면 직접 킹으로 나서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날 이제 하루 전인 그 18일에는 그 임직원들에게 보낸 고별사에서 이 대한민국이 새롭게 거듭나는데 필요한 그 시대적인 과제들에 대한 그 답을 찾고 함께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중앙선대위가 이제 그 자체적으로 자기 회장을 이제 인터뷰를 이색적으로 좀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대선 출마설에 대해서 기자가 이제 직접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 앞으로 뭘 더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안 하겠다. 이야기는 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언론 재벌이 이 정치에 나가서 권력을 잡았던 케이스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탈리아의 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죠. 총리가 있었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베를루스코니에 대한 평가가 과연 어땠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홍석현 전 회장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잘 하시겠죠. 예. 네. 자,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KBS 주최로 5차 대선 후보 합동 토론회를 가졌는데 글쎄 관심을 좀 더 받게 만들려고 하는지 어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특전사 복무 당시에 전두환 장군 표창을 받았다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이게 장외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특히 이제 그 호남 지역 경선을 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민감한 시점에서 나온 민감한 발언에서 더욱더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어제 이제 그 TV 토론에서는 역시 문재인 전 대표의 그 메머드 캠프 문제랄까 리더십 문제,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그 대연정 문제, 이재명 성남시장의 그 재벌개혁 문제가 너무 좀 강도 높은 거 아니냐, 재벌 해체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이 주요 그 쟁점이 됐었죠. 그리고 네. 사드 배치 문제 등을 놓고 이제 그 상호 그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어제 이제 내 인생의 한 장면, 이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그 특전사 1 공수여단 그 복무 당시에 그 사진을 이제 그 들고 나왔는데요. 이는 그 지난 대선 때에도 이제 그 잘 알려진 사진이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공수부대 이 낙하산 딱 들고. 네. 뭐 12.12 쿠데타 때 반란군 우두머리인 그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국가관과 그 안보관 애국심이 대부분 이때 형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그 최상 후보가 전두환 표창장은 버리셔야지 아직도 가지고 계시느냐 이렇게 좀 지적을 했고요. 바로 이제 그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안희정 후보 측 그 논평을 내서 이 과도한 안보 콤플렉스에 걸린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 측은 전두환 표창을 폐기하고 21일 광주땅을 밝기를 바란다 이런 논평을 내기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측은 누구보다 그 국방 의무를 좀 성실히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 이를 왜곡하는 행태가 한심스럽다는 이제 그 반응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예. 가만히 있어. 오늘이 20일이죠. 네, 맞습니다. 20일이면은 광주 경선이 언제죠? 27일 날 있죠. 27일이죠. 네. 예, 그때 이게 어떻게 또 작용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네. 예.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이제 여론조사에 어떻게 좀 반영이 될지 그렇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자, 자유한국당도 1차 컷오프를 했죠. 네. 그래서 대선 주자가 이제 6명이죠, 지금. 그리고 이제 오늘. 컷오프 안 했으면. 예, 말씀하시죠. 오늘 2차 컷오프에서 이제 그 4명으로 이제 줄어드는데요. 17, 18일, 9명의 예부위에 대해서 이제 그 책임당원 70%, 일반 국민 30% 비율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서 1차 컷오프를 했고, 오늘 이제 그 2차 컷오프, 똑같은 방법으로 2차 컷오프를 하게 됩니다. 홍준표, 이인재, 안상수, 원유철, 김관용, 김진태 6명의 후보가 일단 2차까지 올라왔는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려 46%의 지지를 얻었다고 하죠. 네. 그 2위와는 그 30%포인트 이상 큰 격차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누가 대선 후보로 결정되느냐 하는 부분이 결국은 앞으로 후보 단일화 네. 이제 이런 부분하고도 또 연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추세라면 뭐 예.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그죠? 뭐 독주 추세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오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를 통해서 이제 이 본 경선에 오른 대선 주자 4명을 확정을 짓는데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지율 변화가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측면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대선 국면에서의 당의 전략 그리고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대한 의견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용서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인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당명을 놔둔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입에 빨리 읽도록 열심히 매일매일 읽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 말이에요. 박근혜 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부터 제가 좀 여쭤볼 텐데요. 네. 지금 이제 관심사는 포털라인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죠? 뭐 바라시는 태도나 바라시는 얘기 같은 거 있으면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전직 대통령이 다시 포털라인에 쓰고 조사를 받는 일, 이건 당사자만이 아니라 저희들 모두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비극이죠. 다시 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텐데요. 기왕에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검찰도 좀 성숙한 모습으로 국민들 보기에 좀 공정한 수사다. 또 전직 대통령이니까 합당한 이유도 갖췄으면 좋겠다. 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당사자도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이번 조사가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이제 국민들의 궁금증이 해결이 되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 국민 화합의 계기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윤명진 위원장님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하고는 접촉을 전혀 안 하십니까 지금? 네, 전혀 접촉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 실제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잘 짐작할 바가 없습니다. 네. 하시지 못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이에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토요일에 1차 컷오프하고 오늘 2차 컷오프가 예정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자유한국당 후보들 제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지지율이 이렇게 썩 생각만큼 막 팍팍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좀 지지율 좀 올려주세요. 저희들도 걱정입니다만은 예. 이제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후보들 대통령 이제 탄핵 사태 때문에 저희 당은 뭐 이렇게 내놓고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다른 당처럼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불과 시작은 제가 며칠 되지도 않거든요. 등록하자마자 지금 이런 경선 컷오프도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하시는 대로 우리 후보들의 경력을 보십시오. 다른 당은 고작은 아니죠.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원 한 번 정도 한 분, 장관도 한 번 해보지 못한 분이 최고의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 또 두 번째 하는 분 도지사도 이제 2선 정도를 했죠. 근데 우리 후보들을 보면 시장, 도지사 6선을 한 분, 6번을 한 분도 계시고, 광역시장, 국회의원 3선 이런 분도 계시고, 화려하게 그지였거든요. 국회의원도 5선이나 한 분도 계시고. 이런 경력으로 보면 이분들이 국민적인 지지율이 안 오를 리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지지부진한 거는 결국은 이 시간의 문제였다. 홍보의 문제였다.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지켜봐 주시죠. 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탄핵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한국당 당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 조금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시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300만 명 당원 중에 한 분입니다. 300만 명 당원 중에 어떤 분은 당에 도움이 되는 분도 있고 좀 당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제 계신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누구든지 당원이 되는 거는 자기가 원하면 또 결격 사유가 없으면 당원이 되는 거고요. 흔히 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을 제명하지 않느냐, 조처하지 않느냐 당에서 그렇지만 당원을 아무렇게나 조처합니까? 그거야 다 당이 정한 절차가 있는 거고요. 절차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 지지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말씀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에 있어서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양면이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 누가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가 되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이 다른 정당, 그러니까 비문 쪽에 이 소위 말해서 이 연대에 또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제 6분 토론을 하는데 보니까요. 그 연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당론은 무슨 정한 바가 없습니다만은. 친박 비박에서 갈려지는 거 아닙니까? 좀 그런 면도 있고 또 꼭 그렇게만 볼 수도 없고요. 어떻든 당은 당론을 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제 원칙 우리가 무슨 원칙을 꼭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이제 대선이 진행이 되면은요. 정치라는 게 하루가 바뀌니까요. 저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원칙은 연대의 원칙은 무작정 이합집산 권력을 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개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이제 개헌이다. 그러니까 개헌을 연결고리로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 후보 간의 연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물론 그건
제 의견입니다. 예. 개인 의견입니다. 물론 이제 네. 자,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제일 그래도 1등 뭐 이렇게 주목받는 후보 중에 한 분이 홍준표 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홍준표 지사의 확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최근에 이 지지율 변화 추이를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데요. 뭐 점점 이렇게 특별히 황교안 권한대행이 불출마 선언한 이후에 굉장히 가파르게 지지율이 상승하는 걸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발언 수위가 아슬아슬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정치 스타일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0.1% 가능성도 없지만 사실 가지고 또 다시 뒤집어 씌우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자살한 것도 검토하겠다. 이 좀 네. 어떻게 보세요? 그분이 먼저 홍준표 아닙니까? 그래서 한두 번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분 정치 스타일이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무슨 전략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럴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중요하죠. 예. 네,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 대법원 판결 때까지는 누구든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는다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더군다나 무슨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1심에서는 뭐 유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대법원 판결 때까지는 적어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서 그런 대접을 그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뭐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그런 가정 때문에 뭐를 제약한다든지 권리를, 그거는 뭐 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거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예. 당은 홍준표 후보가 대선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처를 했습니다. 네. 예, 지금 뭐 현재 그건 누구든 다 아는 얘기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계속 1위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번 대선은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더 이상 변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야 뭐 이 사람 자기 가지고 자기 말하는 거야. 자기 의견 얘기하는 거 누가 말리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분이 얘기한 게 뭐 절대적인 거 아니고요. 예. 개인의 그냥 그 의견일 뿐이죠. 예. 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또 그분이 한 말이 다 옳은 일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거 아니니까 뭐 자기 의견 자기가 얘기하는 거야.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동의하지 그렇게 않는 생각하는 말씀이시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 대선이 50여일이나 남았는데 예. 세상이 뒤집혀도 10번도 더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 그거 뭐 그렇게 저는 현재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뭐 추이를 보면은요, 뭐 1위는 1위지만은 거기에서 맴돌고 전혀 확장성이 없는 걸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더 두고 봐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확장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그 KBS 주최로 어제 5차 대선 후보 합동 토론회를 더불어민주당이 가졌는데 그죠? 여기에서 이 반란군 우두머리 전두환 여단장으로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예. 국가건과 안보관 애국심이 대부분 이때 형성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저런 경우를 당하게 되죠. 예. 뭐 그때 공수부대원이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군인으로서 충성을 다했고 뭐 표창을 받는 거 뭐 너무 또 당연한 일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그런 것들, 과거의 것들과 현재의 것을 너무 많이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는 저는 조금 그 상황을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이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 있을 수 있는 말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군인이었을 때 상관에게 표창장 받는 거야 군인 생활을 잘했다 그런 뜻인데요. 바로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쪽 누구보다도 국방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이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무슨 네, 군인 갔다 온 사람들이 네. 국방 의무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씨만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안보관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이 저희 당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안보관은 위험한데 군인으로서는 예. 충성을 다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충성을 다했는지 모르지. 그때는 그랬지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좀 위험하다고 예, 지금은 생각한다. 상당히 위험한 그런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 당이 가지고 있는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차기 대통령은 어떤 인물? 이런 사람은 좀 이건 곤란하고 저런 사람은 저런 거 좋고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뭐 경제 문제가 어렵고요. 특별히 안보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는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피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 문제 해결도 안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후보 가운데는 안보관이 확실한 사람이 저는 적합한 사람이다. 우리 다음 정부에 다음 정부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안보관이라는 거는 우리 혼자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주변 강국들과의 여러 관계 속에서 그런 확실한 그런 그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경륜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저는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경제도 살고 나라를 지켜야 뭐 경제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골프 장갑도 Gmax 생산 장갑도 Gmax 헬스 장갑도 Gmax 가죽 장갑도 Gmax 장갑하면 Gmax 대한민국 우리 장갑 Gmax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맥스 Gmax.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우유 고르는데 왜 고민하실까? 여기 채세포스 1등급 요것만 딱 보면 되는데 건강한 젖소에서만 채세포스 1등급 우유가 나오니까 이제 채세포스를 꼭 확인하세요. 좋은 우유를 위한 당신의 선택 나 100%. 안녕하세요, 지드래곤입니다. 시시한 건 시작도 안 하는 제가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아세요? 바로 레볼루션. 레볼루션을 한다는 거 그 자체가 레볼루션. 리니지 2 레볼루션.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12세 이용가. 다시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7시 42분 36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월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정체가 심한 가운데 특히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거의 전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 창통교를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 고장차까지 서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대편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 상계교를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5분 전쯤에 처리 작업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만 뒤쪽으로 녹천교부터 상계교 지날 때까지 시속 20km 미만 정체가 이어집니다. 이 밖에 서부간선도로도 양방향 정체가 심한데요. 도심 쪽으로는 고척교부터 성산대교 남단까지, 외곽 쪽으로는 성산대교 남단에서 고척교, 다시 안양교 부근 일대로 정체 서행을 반복합니다.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강동쪽, 강서쪽 모두 교통량이 많은데요. 특히 강서쪽으로 가는 길 올림픽대로가 암사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이 구간 강변북로도 비슷하게 속도가 떨어집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가양대교 못 간 지점 하위 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에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요새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한국에 최순실이 있다면 일본에는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가 있다. 최근 일본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비슷한 일명 아키에 스캔들이 발생했다라는 소식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요. 자, 이 일로 정권 5년 차에 접어든 아베 정권이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총리 사퇴론까지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요. 자, 아키에 스캔들 대체 어떤 내용인지, 또 아베의 이 최장수 총리 계획에 과연 제동이 걸릴 것인지 일본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일일보의 홍형 논설주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홍주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키에 스캔들 일단 간단하게 설명부터 해주시죠. 예, 아키에 스캔들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본래 일본은 신학기가 4월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 4월에 오사카에서 새로운 사립 소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죠. 예. 개교 예정이었는데 이 이제 새로 만들어질 소학교에 관한 의혹을 2월 초에 이제 신문들이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여기에 아키에 여사가 관련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하. 근데 어떤 의혹이냐 하면은 문제가 이제 새로이 교사를 신축해야 되니까 예. 교사 부지를 구입하는데 이 새로 구입한 이분들이 만드는 학교 부지를 국유지를 불화받았는데 주변에 있는 땅값의 10분의 1로 불화를 받았던 겁니다. 10분의 1로 불화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립학교니까 학교 이제 인가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 어떤 권력의 작용이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것이 보도되면서 여기에 이제 아키 여사가 관련이 됐다. 이게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키 여사가 이제 본인 자신이 한 1년 반 전인데요. 오사카의 츠카모토 유치원이라는 데 가서 강연을 했는데 그 유치원의 어린이들이 아주 예의가 바르고 매일 아침 일본의 국가인 기미갸오를 부르고 옛날에 교육치거처럼 그런 거를 전부 암송하고 유치원인데도 아주 좋은 학교가 있다라고 아키에 여사가 이제 자기의 페이스북에 쓴 것이 이번에 바로 그 학교인 것이 연결이 되면서 이제 스캔들로 발전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언론하고 야당이 이제 그거를 추적하고 추궁하다 보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다른 건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난주 목요일입니까? 금요일에 그 학원의 이사장이 실은 아베 수상으로부터 100만 엔의 기부금을 받았다 이렇게 폭로를 했어요.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아베 수상은 즉각 자기는 그 사람하고 1대1 면식도 없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 왜 1,000만 원을 주냐 하고 분열을 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는 영수증은 당시에 그쪽에서 처리를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안 했지만은 이건 틀림없는 거다. 이제 이렇게 공방이 되니까 급기야는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증인 환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증인 환문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은 이제 중요한 어떤 의혹 사건이 있을 때 이건 국정조사권이니까요. 그 역대 큰 정치적 스캔들이 전부 이제 국회에서 국정 환문 과정을 거치는데. 알겠습니다. 예. 제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좀 길어서 정리를 간단히 하자면
예? 악기에 그러니까 그 악기에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아베 총리의 부인이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SNS에 올린 글이 의혹을 샀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게 의혹의 발단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것은 그 언론들이 주목을 해왔습니다. 다 소문이 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학교, 이 유치원이라는 것 자체가 실은 아베 수상의 최대 정치적 기반이 되는 우익단체의 그 간부입니다. 그런 인적 관계 때문에 이제 수많은 사람이 관련이 됩니다. 악기의 여사뿐 아니라 그 아베 정권의 그 핵심부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예를 들면은 또는 아베 정권 예를 들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나다 방위대신 같은 사람이 이제 똑같은 일본 회의라는 그 우익 단체에 관련이 되는 큰 인맥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또는 아베 정권을 지탱하는 그 외곽의 응원 단체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전부 이 인맥으로 다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는데 언론들이 이제 취재를 해서 거기에 조명을 칼을 대기 시작하니까 모리토모 학원이라는 거, 이 모리토모 학원에서 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그러니까 모리토모 학원이 원래 상당히 극우적 성향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과 관련이 있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간단히 얘기한다면 그죠? 모리토모 학원이 된 것이 지금까지는 츠카모토 유치원이라는 것을 경영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 말로는 모처럼 유치원 과정에서 일본적인 교육을 잘 시켰는데 이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설립 명문 소학교를 만들겠다 해서 이게 일이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국유지보다 10분의 1보다 싼 가격을 불화를 받고 인가 과정에 외압 의혹이 있다 이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베 총리가 100만 원 줬는데 나 받았다고 그러는데 저 준 사람은 아베 총리는 나 안 줬다 그러고 이 얘기죠. 예. 근데 왜 이 사람은 근데 궁금한 게 모리토모 학원하고 극우 정치인들이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데 왜 돈 받았다는 얘기는 왜 했어요? 이 이사장이, 모리토모 학원 이사장이? 그러니까 아마 자세한 내막은 지금 전부들 추측인데요. 이 안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그 힘의 관계, 뭐 암투, 그러니까 뭐 도와주려고 하다 자기가 도움을 못 받았다. 그거에 대한 반감 뭐 여러 가지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분은 이제 극우 정치인 성향을 가졌는데 공산당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실은 아베한테 1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폭로를 했으니까 아주 이야기가 우스워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K스포츠 재단이나 미르 재단도 그 내부 암투 막 이런 과정에서 뭐 흘러나오고 여기도 똑같다 이 얘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은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그 일본적인 그런 교육을 하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자위대 행사 같은데 이 유치원생들을 동원해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위청이나 자위대에서 감사장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 깊은 평소의 과정이 있었죠. 그게 틀어지니까 이제 엇갈린 증언과 공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근데요, 그 총리 사퇴론 나오고 있고요. 반응이 어때요? 일본 언론이나 지지율, 뭐 시민들 반응 이런 거요? 제가 마침 지난주에 오사카에 갈 일이 있어서 간 김에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컨대 이제 일본은 엄격한 증거주의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건 틀림없이 뭐 흑막이 있다는 거죠. 근데 증거가 안 드러나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그 증인 환문을 하는 기회에 만약 지금까지 아베 총리는 자기는 1대1로 자기를 모르고 그 사람을 내가 모르는 사람을 왜 내가 100만 원,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넘죠. 기부를 하느냐 그랬는데 실은 이 새로 만드는 학교의 이름을 아베 신조 기념 소학교라고 지으려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걸 아베 총리 자체가 안 된다고 거절했답니다. 아유, 그거 참 역사가 막 거꾸로 돌아가고. 근데요. 제가 이제 이 부분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그 최순실 게이트 이 문제가 사실 정권의 위기에서 시작해서 지금 국가의 위기로 넘어갔다라는 분석들이 많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우리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이게 탄핵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러는데 만일 악기의 스캔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로 확인됐을 경우에 이거는 사실 내각제는 그냥 의회를 해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뽑으면 되죠. 이렇게 되면은 우선 지지율이 내각 지지율이 급락하겠죠. 그렇죠. 재작년에 그 안보법제를 날치기 통과시켰을 때처럼 급락하면서 지금까지 아베가 일강 체제로 강하니까 숨을 죽이고 있던 당내 도don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여론을 편성해서
흔들어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예. 그거를 극복 못할 경우에는 만약 그렇게 되면은 불신임이 제출될 경우. 그렇죠. 해산을 하거나 예. 해산하면 바로 총선거를 그렇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권이 자동적으로 바뀌는 거고 예. 그렇지 않아도 총리가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완전히 확인되면 그때는 정권을 내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증인 환문이 하나의 커다란 고민가 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이게 내각제는 정권의 위기가 정권의 위기에서 끝나지 국가 위기로 전혀 안 된다 이 말씀이신데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예, 이게 예. 빨리 수습이 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이제 공방전이 예. 지금 이제 아베 측근들이 설명하는 걸 보면 딱 부러지게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은 정말 그 일본식 표현을 볼 때 자신이 없는 아니다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나 언론이 증거를 찾아서 되느냐 못 되느냐 가지고 운명이 결정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 주관님 말씀은 이제 모른다성 아니다 이거죠. 예? 나는 그렇죠. 잘 모르겠는 것 같지만 아닐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보통 이제 일본식으로는 예. 그거는 다 있는데 예. 증거를 내느냐 못 내느냐 문제다라고들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본은 이 악기 스캔들뿐만 아니라 낙하산 취업 이것도 지금 일본 정부가 낙하산 취업을 조직적으로 알선했다. 이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뭐 일본이 이건 아주 옛날부터 뭐 몇십 년 된 이야기입니다. 원래 제가 낙하산. 예전에 예. 알던 뭐 고급 관료들도 일단 정년 퇴직하면은 연금 받기 전에 다 뭐 대학 교수 다 좋은 자리 현직 때보다 봉급이 2배 받는 자리에 다 갑니다. 커리어들은요. 그 일각이 이번에 이제 이렇게 터지고 하는 거지 뭐 모든 부처의 공통사항입니다. 관직에 있다가 이제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거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그것도 일제 잠재 청산에 들어가야겠네요. 그게. 예? 일본 거 배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이제 일본에서 다시 터진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본도 지금 상황이 복잡한데 우리나라 5월 9일 대선이거든요. 일본이 지금 이런 흔들리는 정치 상황, 우리나라에 영향 나름대로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 사정이 더 급하기 때문에 저는 일본에 이게 뭐 큰 영향은 직접 안 미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제 아베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대미 관계에서 큰 변화가 지금 저희가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미 관계나 여기서 큰 변화를 가져올 정권이 출연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일일보의 홍영 논설주간과 함께 일본 현지 분위기 들어봤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